고교 졸업생 수가 급감하면서 도내 사립대학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충원율이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불법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원주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 시의 민간업체 특혜 지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원주시가 이와 관련해 누구라도 한옥마을을 짓겠다면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의회가 후반기 개원 첫날부터 삐걱댔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원구성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취임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던 민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아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의 지표로 학교를 평가하는데요. 학령 인구가 줄고 수험생들이 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꼼수까지 동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상지대와 통폐합한 상지영서대학교. 전체 학생이 2,500명이 넘는 사립전문대학교로 매년 신입생 1,000여 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8년에 선발한 신입생 중 150여 명이 허위 명의로 등록된 입학생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총장과 교학처장 등 교수 15명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가짜 신입생을 만들어 입학시킨 겁니다. 한 사람당 300만 원 정도 하는 등록금은 교수들이 대납하고 이후 가짜 신입생들을 무더기로 자퇴시켜 등록금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허위 입학생을 만든 이유는 바로 교육부의 대학 진단평가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의 교육 성과 항목 중 이 학생 충원율은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이 결정돼 대학 입장에서는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수험생들의 서울권 대학 선호 현상이 높은 데다 학령 인구 감소까지 가속화되면서 도내 대학들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로 2018년 동해 한중대는 문을 닫았고 지방사립대는 제2의 한중대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사립대 대부분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상황이라 입학 정원을 쉽게 줄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평가에서는 학생 충원율 배점이 더욱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부터 소멸될 것이라는 게 지방대학교의 입장입니다. 그 평가 자체만으로 그 대학의 어떤 그 역량을 과연 진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방식에 약간은 좀 더 지방을 일단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굳이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학령 인구가 줄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도태되는 대학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런 평가가 계속 진행되면 결국 수도권 대학만 남고 지방 대학은 없어지는 거예요. 2023년 가면은 한 정원에 비해서 한 50개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 소리를 하거든요. 50% 지방 대학이 폐교가 돼버리면 그 지방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고교 졸업생 수가 대입 정원보다 더 적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방대학이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지방대학이 사라지는 것은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학교 차원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탄탄한 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유치를 하고 학생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이 감소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인위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감축을 해야지 될, 지역에서는 지역 그 맞춤형 그런 그 정책을 피거나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내 대학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불법 행위까지 나오는 현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학령 인구 감소, 재정난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얼마 전 원주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는데 민간 사업에게 원주시가 진입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게 특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원주시가 이와 관련해 누구라도 한옥마을을 짓겠다면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며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논란이 수그러들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논란을 빚는 건 원주시가 지어주기로 한 진입로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한옥 전용 택지를 조성하는데 시민 혈세 1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업자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700억 원을 들여 이 일대 9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12개 면적의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사업자와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협약이 특정 사업자를 배불리기 위한 특혜라는 잡음이 일자 원주시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이른바 한옥 건축을 장려하는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 지원으로 관광자원인 한옥단지를 유치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는 사업이 특혜 논란에 휘말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원주시는 한옥마을 조성 사업 제안을 공개 공모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좋은 사업 계획을 제안하면 이미 체결한 협약을 무효화하고 더 좋은 조건의 한옥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제한 조건은 관설도 한옥마을 조성 조건보다 대폭 완화해서 1만 평 이상의 사업 부지에 한옥 건축만 가능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시는 어떤 사업자라도 한옥마을을 추진한다면 기반시설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원주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이 보완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한두 달로 정해진 기한 안에 대규모 한옥택지 조성을 갑자기 들이밀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공모를 한다는 것은 먼저 최초 계획보다는 조금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감이 가게끔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모 기간을 좀 제대로 된 업체를 찾기 위해서 약 한 반년, 6개월 정도는 넉넉히 주면은 시작부터 특혜 의혹에 휩싸인 원주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이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발전추진지원단과 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 적용 시한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경제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자 강원지역 핵심 현안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과 공조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강릉 지역에서 1명이 실종되고 48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는 29일부터 도로와 상가, 주택 등 37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토사 유출, 소나무 전도 등 모두 4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일 오전 집을 나가 복귀하지 않은 27살 지적장애인 김모 씨가 이를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일 춘천과 원주 지역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3개월 모니터링이 종료돼 관리 지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해와 속초, 고성은 제46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관리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500세대 이상일 경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며 주택용지 매입 단계에서 예비 심사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네, 첫 민선 교육감인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취임 10년을 맞았습니다. 고교 평준화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자치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저조한 공약 이행과 학력 저하 문제 등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첫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민병희 교육감. 어느덧 삼선고지에 올라 여러 번의 좌절 끝에 고교 평준화와 무상급식을 실현했습니다. 여기에 무상교복, 수업료 지원 등 선진 교육복지를 이뤄내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고교 평준화 바이러스, 돈 안 드는 교육 바이러스, 학생 인권 바이러스, 수업평가 혁신 바이러스, 고려주의 타파 바이러스, 아마 그런 각종 바이러스가 함께 이 자리에 입장을 했습니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자의 조건과 특성에 맞는 수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백인백색 수업 성장으로 학교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집중하게 하는 게 바로 수업의 기본이죠. 학교가 모든 역량을 학생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학력 저하 논란은 여전합니다. 민선 7기 공약 중 완료되거나 이행 후 추진 중인 공약도 40%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가 실시한 민선 7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민병희 교육감은 전국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해 아쉬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평등 교육 실현과 함께 기초학력 확보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무상 급식이나 보육 교복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 입시 결과를 공개를 거부한다거나 강원도 학력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인식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불만감과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꿔온 지난 10년. 남은 2년은 수업과 배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 조성을 통해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양구군 의회 김철 의원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양구군 의회는 1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철 의장과 임경열 부의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습니다. 4선인 김철 의장은 임기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1일 옛 원주소방서 건물에 마련된 청사에서 개청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2개 본부, 6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원주시로부터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8곳과 공영버스 등 도시교통사업, 가로청소 등 도시환경사업, 간현관광지, 추모공원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관광지 개발 등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착수해 지난 5월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접경지역인 화천군에 군인교육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일 화천군 사내면에 교육을 희망하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사이버대는 지난 2015년 국내 대학 최초로 군 교육지원센터를 열었고 군 위탁생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방의회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춘천시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제10대 춘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임시회. 그런데 본회의장 의석 절반 가까이가 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8명이 자리를 떠난 겁니다. 결국 이날 임시회는 민주당 소속 13명 의원들만 참석해 민주당 황한주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채 종료했습니다. 춘천시에는 이날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던 후반기 원구성을 오는 6일로 연기했습니다.
여야 간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는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4석 전보를 갖되 부의장 1석을 야당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최소한 상임위원장 2석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임 황한주 춘천시 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협치와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어울림의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를 존중하되 소수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된 조화의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원구성을 위해 열린 이날 임시회는 제10대 춘천시의회 후반기 첫 회의였습니다. 첫 출발부터 원구성을 놓고 삐걱거리며 반쪽짜리로 시작한 후반기 춘천시의회. 여야 간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영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중의 하나인 원주 치악산 복숭아 축제와 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이었던 치악산 복숭아 축제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한 달가량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환급 대상은 13,875명으로 5억 9,900만 원이 조기에 환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자료를 통보받아 8월에 환급금을 지급했지만 개인지방소득세를 자치단체가 직접 신고받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환급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과 감염 관리, 신생아의 건강 관리는 물론 식사 준비와 세탁물, 위생 관리 등을 최대 25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이달 1일 출산 가정부터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가정에서 140% 가구로 확대해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7월 첫째 날은 구름 낀 하늘에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여기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 선에 머물겠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릉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말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영동 지역의 하늘 역시 당분간 화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